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 측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지만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충북을 찾았습니다. 강력한 국가균형 발전 의지를 내비치며 서울대 학교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47개 승강장에 냉온열 의자를 설치했고 30곳에서는 에어커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청주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청주시는 집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 추산 700여 명,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주체육관 앞 광장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합원들은 양팔 간격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리를 잡는 등 지난달 SPC 삼립 청주공장 집회 때보다는 비교적 방역수칙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열악한 근무 환경,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 노조는 집회 시작 1시간 20여 분 뒤 자진 해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을 외쳤지만 외면당했습니다. 예고됐던 거리 행진도 취소되는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청주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장을 포함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감염병 위반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경찰도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체증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일부 노조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경찰 맞는지 확인합시다 빨리. 네, 오늘 아이씨야 이게. 한편 이번 집회로 청주체육관에서 백신 접종 예정이던 시민들이 일부 접종 시간대를 옮기는 등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교육 공무직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이번에도 아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도내안 중학교 점심시간, 아이들 식탁에 빵 한 개와 소시지, 우유가 올라왔습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공무직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도내 502곳의 학교 가운데 179곳이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했고 4곳은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모든 피해는 저희 아이들과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만 남겨줄 뿐 이걸 함으로써 과연 그들이 얻는 게 뭘까요?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전국 교육공무직 중북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의 연대로 진행된 이번 파업은 임금 교섭과 단체 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도내 교육공무직 5,6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주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마지막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학생들, 직원들 약간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감수하시고 저희랑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기에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선에 그쳤습니다. 다행히 특수학교는 정상 운영했습니다. 특수교육이나 이제 돌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관리자분들이나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나 이제 또 지금 같이 남아 계신 분들 중심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어른들의 파업으로 아이들이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때우는 등 급식 차질이 빚어진 사례는 모두 6차례나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큰데요.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도의원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군 지역은 총 17곳입니다. 충북에서는 영동군과 옥천군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도의원 의석이 각각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수 있어 현재 영동군과 옥천군은 선거구 사수를 위해 주민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원이 줄어든다는 건 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돼 지역 균형 발전 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만을 가지고 선거구를 정하면 농촌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의석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인구수뿐만 아니라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권과 면적, 교통,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을 인구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겁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에 아예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선거구 획정 문제.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수 고려도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음성군 출신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충북을 찾아 대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 학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충북을 찾았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민의를 청취합니다. 충북을 시작으로 기존 양당 체제를 깨고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 사건으로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선호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제3의 문이 넓게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기회공화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행정기능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까지 균형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지 않고는 균형 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해서 서울에 놔두되 학부는 지방에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의 충청 메가시티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간에 떠도는 도지사 출마설에 관한 질문엔 자신은 충청의 적자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충청의 적자와 적통을 자부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충청이 주연이 아니라 주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는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의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와 에어컨, 냉온열 의자, 무료 와이파이까지 구축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문동 청주대교 앞 버스 승강장입니다. 자동문을 열고 통유리형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세먼지 정보 알림이와 공기 정화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 자동 작동되는 발열 의자가 설치됐고 무더위를 식힐 에어컨도 달렸습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동 분사 소독기와 CCTV, 무료 와이파이까지 구축됐습니다. 이 정도면 쉼터 수준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또 앉아서 기다려서 좋고 자막 나오면 뭐 몇 호차 온다 하면 나가면 되고. 이 없으면은 엄청 춥고 그렇잖아요. 차 기다리기도 힘들고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인근의 버스 승강장의 의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에어 커튼에 스위치를 누르면 무더위를 식힐 시원한 바람도 나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47개 승강장에 냉온열 의자를 설치했고 30곳에는 에어 커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주대교와 오창플라자 등 3곳의 승강장을 통유리형으로 교체했고 다음 달에는 지웰시티 승강장도 완공됩니다.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매연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더위와 추위, 먼지가 가득했던 시내버스 정류장이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주말 휴가로 지난 17일 29명까지 줄었던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월요일 42명, 어제는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도 52명이 추가됐습니다. 시 군별로는 청주시 22명, 음성군 15명, 진천군 7명, 충주시 6명, 단양군 1명, 영동군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충주 지역 사회단체가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트월드 시설물 신속 철거와 세계무술공원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충주 지역 35개 단체가 참여한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라이트월드 측의 도 넘은 횡포를 더는 놔둘 수 없다며 충주시와 경찰은 원상 복구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오늘 충북도청에서 출범했습니다. 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분위기 고조와 민간 역량을 결집하고 개최지가 최종 확정되는 2023년 1월까지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오늘 발족식에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공동위원장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노근리 평화상 심사위원회가 14회 노근리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부문별 수상자는 인권상의 사단법인 어린이 어깨동무, 언론상 신문보도 부문의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외 2명, 방송보도 부문 KBS 홍혜림 기자 외 3명, 문학상의 김민환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에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는 청주의료원 응급실 내 전용 병상 2개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하고 전담 경찰관 4명을 배치해 주치자 보호는 물론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무액션 장르 영화제인 제3회 충북국제 무액션 영화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문화재조창 야외극장과 성안길 CGV 서문, 온PFN에서 진행되는 온라인을 통해 22개국 66편의 무액션 영화제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